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네.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수정 전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7월 18일 경이었는지 그 기억이. 예. 그때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중재께. 그러면 거기에는 2.2%로 하향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일본의 무역 보복 이 조치 이것이 반영이 됐느냐 그러니까 별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추경 효과는 반영이 된 거냐 그랬더니 추경 효과는 반영이 된 거라고,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추경은 뭐 그 후지만은 이제 처리가 됐고, 뭐 무역 보복 효과, 더군다나 또 2차 무역 보복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8월 2일 날. 앞에서 무역 보복이라는 것은 7월 1일 날 반도체 소재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고. 그러면 두 가지, 뭐 앞으로 뭐 3차, 4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3, 4차의 경우는 놓아두고라도 그 1차, 2차가 반영이 되면은 2.2%보다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 분명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8월 2일 날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본부에서는 보고서와 같이 그것이 직접적으로 미칠 효과를 그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이것은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초반 아니면 1%대 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외국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있기 전에도 1.8%를 예상하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대처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경제난의 그 원인을 제대로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기가 부진해지면은 내놓는 대책은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만 허둥지둥 내세우고 있지, 정확하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이미 경제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것인데 그 경제난의 원인을 모르는 채 오히려 재정 지출만 들먹거리는 이런 대처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면서도 지금 현재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일본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우리가 수단을 확보해서 대처가 되는 거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본 문제만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대처에도 철저를 기해야겠지만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데 정말 심혈을 좀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보고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길은 요원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내년에 가서 경제 나빠지면 일본 탓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마치시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좀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니까 이따가 좀 끝나고 예.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오전에 어디 금년에 지금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지금 늦게 오신 것이죠, 그 대책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발사된 건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두면서 예.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25일 날 발사된 그 탄도미사일은 그 탄도미사일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번 치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은 사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그러면은 보여집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에서 그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일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예,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현 오늘 단계에서는 발사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독일 지금 의장국인 독일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 8월 1일 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무례와 규탄의 내용이 좀 드러난 걸로 이렇게 보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북 제재까지 또 겹치는 상황이 오면 이 남북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여가는 상황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네. 생각하고 왜 김상준 실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본다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예컨대 일본 같으면은 지금 1% 성장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IMF가 발표한 아웃룩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6.7%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6.2%까지 내려갔고요. 심지어는 내년의 경우에는 6.0%로 예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의 중국의 성장 기록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 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강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 또는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책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활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2018년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냐? 2.9%인데 예, 맞습니다. 2.9%에서 지금 2.2%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문가들은 1.8까지도 내다본단 말이죠. 지금 일본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예. 그러니까 1.9에서 2.2 심지어 1%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세계 경제 탐만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각오를 가지고 그것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 네. 어떤 내부적인 요인도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세계 경제 탐만해가지고는 해법이 안 나온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물론입니다. 우리 내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